안녕하세요. 둥이별리사 둥변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해지고 그 가난은 자식에게까지 대물림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자랐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관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오늘 선택한 두둥책은 톰 콜리의 습관이 답이다입니다. 저자 톰 콜리는 백만장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9살 때 집안이 파산하는 상황을 겪고 자수성가 부자들을 관찰했어요. 5년 동안 233명의 부자들과 128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관찰하고 기록했는데요. 이 책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저자가 부자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함께 관찰하고 기록해서 두 그룹 간 차이점을 수치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통합 결론은 자수성가한 백만장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결정적인 차이가 진짜 있다는 것이었고 그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습관이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행동하는 사소한 습관이 가난과 부자를 결정한다는 것을 밝혀냈죠. 습관은 우리가 하는 행동의 반 이상을 차지하죠. 특히 저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습관 중 절반 이상이 부자가 되는 습관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여기서 잠시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세요. 어떤 행동, 어떤 말을 습관적으로 했나요? 부자가 될 만한 행동을 습관처럼 하신 것 같나요? 가난해지는 습관을 50% 이상 가지게 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난해질 뿐입니다. 부자가 되길 원한다면 가난해지는 습관을 부자가 되는 습관으로 하나씩 바꿔가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 책에서 언급한 가난해지는 습관 중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2024년 새해에는 이것만은 꼭 지키자고 다짐한 것 3개를 간략하게 공유해 볼게요. 첫째, 가난한 사람들은 부정적입니다.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 중 78%가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 이는 믿음으로 굳어져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반면 부자들 중 54%는 자신의 낙관주의가 성공의 견인차라고 믿었는데요. 즉, 똑같은 상황에 대해 부자들은 낙관적으로 해석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태도, 낙관주의 이런 단어는 어렸을 때부터 귀 따갑게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은 만큼 태도도 낙관적으로 바뀌셨나요? 긍정과 부정은 한 끗 차이인데 그 안에 숨겨진 에너지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긍정적인 태도의 진짜 힘은 힘든 상황, 특히 위기에서 발휘되는데요. 부정적인 태도는 위기가 왔을 때 위기의 위험에만 집중하지만 긍정적인 태도는 위기에서도 기회에 집중하게 합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기록 노트에 이렇게 써놨었어요. 우리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아무 행동 없이 손 놓고 다 잘 될 거야 라고 삶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다 잘 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현재 어떤 상황에 있든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바로 긍정적인 시선이다. 잘 나가는 기획자, 관점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만든 박용후 대표님은 긍정적인 사람은 한계가 없지만 부정적인 사람은 한계 없다라는 뼈 때리는 말로 유명한데요. 부정적인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안 될 이유를 찾을 때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무너뜨리고 결국 성취한다라는 깊은 뜻을 담고 있죠. 여러분 모두 한계 없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의 한계를 허무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도 부정적으로 들리시나요? 이것부터 긍정적인 관점으로 한번 변화시켜보세요. 둘째, 가난한 사람들은 계획이 없습니다.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 중 95%는 인생 계획이 없었어요. 계획을 세우려면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 나는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지? 내가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는 무엇이지? 내가 왜 이걸 추구하지? 등등 이런 물음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에 대한 큰 그림, 청사진, 그리고 목표를 찾을 수 있어요. 목표가 있을 때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방향성이 생기고 열정이라는 추진력도 생기죠. 이러한 열정은 자신에 대한 믿음에 변화를 주고 목표를 향한 집중력,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절제력, 어려운 상황도 돌파할 수 있는 힘까지 준답니다. 결국 인생의 목표를 찾은 사람이 열정, 집중력, 절제력, 돌파력을 누리게 되고 이런 것에 힘입어 결국 성공을 이루는 선순환 코스를 달리게 되죠. 단순히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것이 계획이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 어떠한 방법을 이용할 것인지, 얼마만큼의 노력을 쏟을 것인지 등등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하는 것이 계획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을 통해서 우리의 성공 루트가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바삐 돌아가는 하루지만 잠시 시간을 떼내서 인생의 목표를 찾기 위해 질문을 던져보세요. 명확한 목표와 이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이미 반은 성공한 인생이랍니다. 셋째, 가난한 사람들은 독서를 하지 않습니다.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 중 92%는 배움의 독서를 하지 않았어요. 책을 읽는 사람들 중 79%는 단지 오락적인 책을 읽었을 뿐이었는데요.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은 개인의 성장을 통해 이루어져요. 이때 성장을 위한 가장 좋은 도구가 바로 독서예요. 독서에 대한 강조는 여러 번 해서 오늘은 배움의 독서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하려고 해요. 오락을 위한 독서가 아닌 배움의 독서를 해야 한다는 것은 지식을 얻고 유지하거나 스스로에게 활용하기 위해 독서를 하는 것을 말해요. 특히 저자는 중요한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그건 바로 부자들은 성공한 사람들의 전기를 즐겨 읽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억만장자의 전기는 곧 멘토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라는 말이 있죠. 함께 가는 사람에는 멘토가 빠질 수 없는데요. 아무도 혼자서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멘토가 꼭 필요합니다. 멘토는 부모님, 스승님도 될 수 있지만 책 역시 실질적으로 멘토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자들은 가난을 딛고 부자가 된 자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교훈을 얻는 거죠. 위기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마인드 관리를 해야 할지, 기업가가 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이렇게 했더니 실패했었구나. 그럼 나는 다른 방법으로 경로를 바꿔야겠구나 등을 책 속에서 배우고 자신의 상황에 적용해보는 거예요. 전기를 읽으며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이죠. 수험 공부를 하기 전에 합격 수기를 먼저 쭉 읽어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무조건 전기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전기를 읽으며 나에게 필요한 점을 찾고 직접 나에게 적용을 해보는 그런 경험은 분명히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머리로 듣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씩 실행과 적용하는 것 잊지 않으셨죠? 스스로 삶에 적용하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사실 좋은 습관을 만드는 일이 쉽지는 않죠. 단번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니라 습관으로 장착되기 전에 무너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부터 끊임없이 반복하며 노력을 해야 해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결국 성공 지점에 다다르거든요. 2024년 바로 지금부터 하나씩 꾸준히 부자들의 습관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면 1년 뒤, 2년 뒤, 그리고 5년 뒤 어느덧 여러분의 목표에 가까워진 모습, 성공, 부자에 가까워진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안 될 이유를 생각하면 안 될 이유가 수천 가지이고 될 이유를 생각하면 될 이유도 수천 가지입니다. 똑같이 수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될 이유를 생각하는 게 유리한
준비해야겠죠? 바로 지금이 될 이유를 찾는 시간, 가난한 습관을 버리고 부자의 습관으로 환승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둥이별리사 둥변이었습니다. 오늘도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